공부를 열심히 하실 것 같네요. 저는요, 민법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름이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원의 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만요. 뭐 공부를 처음 해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요.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전체적으로 공중개사에서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하는 것들은 다 중개사법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가 어떻게 되고 뭐 1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2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저는 그냥 이 중에서 민법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은 전체가 이제 40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문제고요. 한 문제당 2.5죠. 그래서 모두 100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법 먼저 이제 이러면 이게 얘기도 크게 문제는 뭐 의미는 없는데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이제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법은 우리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요. 이제 민법 총칙과 물권법 채권인데요. 여기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몇 문제가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통 10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권에서 올해는 1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15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9문제가 나오든 여기서 9문제가 나오든 이러죠. 아무튼 여기에서 모두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34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권법에 보면은 특별법을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뭐 별로 크질 않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서 가등기, 담보법이 있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집합 건물법이 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요. 이 세 가지에서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문제가요. 법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죠. 조금만 법인데요. 여기에서 모두 합해가지고 여기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6문제가 나오죠. 6문제. 그러니까 일단 법마다 일단 한 문제는 다 나와요. 알겠죠? 다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한 곳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택하고 상가하고 실명법은요. 어디에서 또 똑같이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 2차에 보면 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중개사법에 보면 똑같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중개사법에 한 문제. 그 다음에 3문제 나왔죠? 민법에서 모두에서 몇 문제가 4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 3가지에서만 전체적인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문제가 하게 되면 9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민법에서는 6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9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은 적어요. 양이 가장 적은데요. 문제 출제는 아주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나오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에 민법 총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맞는 것이냐면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무슨 아시겠죠? 이걸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법의 구조가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먼저 공부를 해요. 그럼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제 학생들이 멘붕에 빠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당히 어렵게 쓰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고요. 첫 강의니까 11월, 12월은 여기서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월달하고 2월달은 여기서 물권, 채권, 민법 총칙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더 훨씬 더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또 때로는 또 민법 총칙을 강의를 먼저 하고 이걸 배워야지만이 또 이게 또 이해가 또 빠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모아놓은 법이 이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민법 총칙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말은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요,
민법 총칙. 그런데 민법 총칙이 뭐고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뭐고 이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보면 너무 막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1년 강의를요. 올해 이제 보통 11월하고 지금 12월이죠. 그 다음에 1월하고 2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 강의가 있고 5월하고 6월 이렇게 2달 강의로요.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9월하고 10월에서 매년에 이제 항상 시험은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시험이에요.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아시겠죠? 여기 보면 11월, 12월을 보통 이제 일반 다른 학원에서는 이건 기초 강의다, 이런 기본 강의다, 심야 강의다, 핵심 요약이다, 문제풀이다, 특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뭐죠? 제목을 붙여서 강의를 하고 있죠. 보통 2개월 순위로 이렇게 강의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니까요. 문제풀이니까 4번 정도 강의를 여러분요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이 4번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시험을 쳤을 때 올바로 그러면 체득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보면 지금 여기 이것은 지금은 이게 프린트로 주는데 아마 이 다음 주 정도에 기본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언제 나오냐? 1월 달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서가 다음 주부터 아마 기본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전부가 나오기 좀 힘들지만 일부 과목은 1차 과목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에 쓸 기본서 강의 교재 중에서 가지본으로 조금 앞을 지금 복사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서가 쓰여 있는데 이런 기본서는요, 내가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민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용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과목이 아니고요. 그것은 강의를 들어야만이 이해될 수 있게 그렇게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기초 강의라는데 기초 강의라는 것은 먼저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기본서를 읽잖아요. 기본서를 읽는단 말이죠. 읽는다. 기본서를 만약에 오해독을 하는 것, 오해독을 기본서를 읽는 것보다는요, 한 번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한 번.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책은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모든 과목이 다. 왜냐면 그걸 요약을 해놨으니까. 제가 여러분요, 책을 지금 저기다가 사법고 시험 했을 때 봤던 그 책들을 저기다 놔뒀는데,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글씨가 깨알같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2권인데, 한 권당 페이지가 보통 한 1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것이 2권이에요. 그런데 이 2권을 우리 공인중개사 책처럼 이런 식으로 글자로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한 5000페이지 정도 되죠. 그것을 우리 공인중개사의 시험에 맞게끔 압축해 놓은 게 바로 몇 페이지냐? 한 이론 해봤자 400페이지, 500페이지 안 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죠? 10분의 1도 안 되게 요약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만 기본서이지 실제로는 아주 요약 중에서도 요약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학생들 보면 나는 책을 읽었다. 그건 결론이죠. 나중에 우리가 9월달, 10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책을 보면 다 읽혀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항상 끝을 얘기하죠. 나는 막판에 기본서를 많이 읽었더니 점수가 많이 올랐다. 이 말은 지금까지 11월부터 공부해놓은 공부에 어떤 누적되는 힘이 있죠. 그 힘이 자기는 8월달, 9월달 이 기본서를 읽을 수 있게끔 되니까 읽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점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처음부터 만약에 기본서를 읽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것은 쓸데없는 힘을 쓰는 것이에요. 전혀 불필요한 힘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반복적으로 뭘 한다? 강의를 듣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지겨울 때까지. 이것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항상 우리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적당히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좀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모든 공부는 초반에 박살을 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학원에 보면 학생들이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또 공부하러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것은 공부가 되고 점수가 나온 사람은 학원 오는 게 즐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만이 학원에 와서 뭐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 점수를 자랑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인정해주고 공부하는 게 재밌고 학원 오는 게 즐겁단 말이죠. 그런데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자꾸 두더지 마냥 기어 들어가죠, 밖으로. 왜요? 다른 사람 점수가 나온다는데 나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돌게 되죠. 그러다 보다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시작하고
또 똑같은 반복적으로 또 포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는 초반에 해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해야 된다. 처음에는 11월, 12월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뭐죠? 그 방식이라든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좀 뭐 정을 붙여야 된다. 공부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무리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이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초반부터 빡시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 것이나 1월 달에 공부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점수를 올려놓고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내야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쉬워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불상사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강의를 5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강의를 듣고 한 번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가 강의는 누구나 적당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시험 쳤잖아요. 이번에 시험 쳤는데 공법에서 여러분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비사 같은 경우는 공법에서 교수가요, 학생들이 가져온 문제잖아요. 학생이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자기가 그걸 다시 보면서 자기는 책 찾아보면서 답을 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답이 하나 또 틀려. 알죠? 여러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공법 선생님들이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문제를 올렸을 건데 거기서 또 답이 또 하나 틀려가지고, 알죠? 여기 다른 학생들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맞췄던 사람은 자기는 딱 점했는데 하나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의는 누구나 적당히 할 수 있는데 똑바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똑바로 하는 것이 뭐냐? 내용을 똑바로 인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느 때만 가능한 것이냐? 문제를 풀이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없이 이론을 똑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죠. 그거 적당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를 해야 되냐? 내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해독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을 많이 들어도 필요 없죠. 여러분 보면 2번씩 공부하시는 분 보면 9번은 뭐냐면 학원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학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마이너스가 되고 어차피 여러분은 막판에 40문제에서 적어도 60점 이상의 문제를 맞을 수 있게끔 24문제 이상을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공중에서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 시스템이 똑같아요. 시스템 똑같아. 기초 강의하고 조그만 강의를 하죠. 기초서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책. 전혀 도움이 안 되지.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어. 알겠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11월, 12월 때 기본서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가고 두 번째 여기서 뭐냐면 바로 문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문제 지금 나와 있죠? 문제는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아마 목요일쯤 되면 문제집을 해서 문제집, 교재 있죠? 교재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요 같이 풀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은요 강의를 듣게 되면 다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하고 기본서를 같이 풀죠.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서 동영상을 혼자 공부한다거나 다른 타학원 다니는 사람들하고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마 현격하게 법을 보는 눈,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공부하는 눈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또 일반 학원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문제를 풀면 그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학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요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강의를 그럼 헷갈리게 강의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헷갈리게 강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헷갈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강의하고 똑바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정도의 강의를 하려면 강의를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전문 과목이 다 올바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내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 강의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전국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원은 처음 한 건데, 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실전 민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11월 달부터 이렇게 문제집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때도 이제 말이 많았죠. 이게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게 어려냐 그러냐. 그런데 올해처럼요 민법에 대해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민법을 아주 쉽게 풀이했다면 거의 30개 밑으로 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미 저기 보면 합격률 보면 알겠지만 합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점수를 적게 받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문제를 풀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학원들을 보면 민법이나 공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민법, 공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워낙 많이 풀이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민법, 공법이 점수가 낮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문제 풀이가 하는 강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지표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공부하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아, 내가 책을 어디를 봐야 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죠. 이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알았죠? 그 중에서 정확한 걸 골라내야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보면 저기 봉화에 가니까 송이버섯을 채취하더라고요. 소나무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소나무 아래에 있는 송이버섯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린 것을 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듣고 강의를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정작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꾼이 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까지요. 그래서 문제집이 하나 나오는데 1차 문제집, 2차 문제집이 나와요. 그럼 1차 문제집과 2차 문제집을 4개월에 걸쳐서 문제 풀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민법은 일단 홀수를 먼저 다 풀 거예요. 홀수를. 그 다음에 짝수를 1월, 2월 다 풀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은 뭐냐면 기출지문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출지문 천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간이 될 거예요. 기출지문 천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저희 학원에서만 이제 나온 것인데요. 이번 학생들도 이 기출지문 천재 가지고 봤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넘게 지금 기출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출문제가 나오면 바로 해설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시에 12시 반에 해설했어요. 11시 반인가 시험이 끝났죠. 11시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가져오길래 바로 문제 가지고 바로 답해가지고 바로 넘기고 바로 12시 안 돼가지고 기출문제 해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인데 그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항상 뭐냐? 기출문제가 답이에요. 여러분요, 모든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기출문제만 보면 무조건 85점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왜 공중회사 학원에서는 기출문제를 다루지 않느냐? 공중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시험 공부를 해본 사람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주택가에서 공부를 해봤든지 자기가 공유회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든지 사법고시 공부했든지 이런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라고 하니까 해설을 해달라니까 해설을 해주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 공무원 시험도 다 기출문제에서 시험이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가 아닌 데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것은 거의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출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문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문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 5월달, 6월달에 뭐가 나오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10년간 10년치 기출문제인데요, 40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진짜 여러분 시험 문제 칠 때 시험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크기 사이즈로 해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제 10월달까지 보면서 수도 없이 이것을 한 서너 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민법 같은 경우는 이미요 12회부터 15회부터 그 다음에 28회 올해까지요, 올해 시험까지 40문제씩 있잖아요. 기출문제가 이미 해설 강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은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보죠. 이제 문제집은 이것은 보통 출판사 문제집을 주로 보는데요. 올해 이제 보니까 출판사 문제집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출판사 문제집은 어느 과목이 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미리서 문제집이 나오면 선생님들한테 미리서 그것을 문제집을 줘가지고 보고 문제집이 별로 좋지 않으면 선생님이 직접 자기가 직접 저자 직강으로 해가지고 직접 책을 써서 문제집을 써서 직접 그걸 가지고 강의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판사가 처음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올 학원이요. 출판사가 있다면 출판사 자체 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물론 이제 일부 과목들은 문제집이 괜찮은 과목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자 직강으로 해가지고 직접, 되도록이면 직접 강의를 알리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은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마 등록했죠? 그럼 9월, 10월은 여름이면 전국 어디나 새롭게 또 등록을, 이것은 특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강으로요. 그래서 9월, 10월은 특강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교수진이 남양주 학원 교수진이 있고요, 학원이 있고요, 원주 학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남양주 학원을 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9월, 10월 특강을 듣는 분들은요, 여기 남양주 학원 강의도 같이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 강의 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강의에 남양주 강의를 직접 원주 강의도 같이 열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 남항주에서 모의고사가 이제 4회분 정도 나오고요. 원주도 4회분 정도 나오면 모두 해서 8회분 정도가 되죠. 그럼 이 9월달 정도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모의고사 같은 문제집을 구하러 막 여기저기 다니죠. 그렇게 다닐 필요 없이요. 여기 4회분, 4회분에서 8회분을 다 제공을 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아마 남항주는 또 선생님들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실비 정도 아마 거의 비용은 얼마 안 될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서 이 강의를 2개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해설 강의는요. 남항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원주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이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 9월, 10월에 이제 만약에 동영상으로 보면 이게 한 4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강의는 남항주 강의하고 원주학원 강의하고 두 팀이 있어요. 두 팀이 있는데, 선생님은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강의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원 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원주학원이면 원주학원은 다 무료로 제공하죠. 그런데 남항주학원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다 유료 강의예요. 알겠죠? 유료로. 그런데 지금 이제 남항주가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합격자가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합격자를 또 합격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올해까지는요, 올해 여러분들 기수들까지는 남항주 강의하고 원주 강의를 다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면 각 과목당 보통 이제 2달 과목 하면 한 과목당 4만 원씩 다 별도로 주고 강의를 듣죠. 근데 이 강의를 전부 다 늘어주면 이게 한 6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전부 다 올해 여러분 기수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기수부터는 원주는 원주, 남항주는 남항주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강의 듣는 것이 너무 이제 남용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부 다 2개를 다 열어줄 테니까요. 어떤 과목들은 내가 저 선생님은 요약은 참 잘하는데 이론이 좀 부족한 선생님이 있고, 이론은 참 잘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딱 하는 것이 좀 부족한 선생님마다 다 강의에 다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다 능력이 있는 쪽, 어느 쪽에 능력이 있는데 어느 쪽은 능력이 부족하고, 저도 어느 쪽은 강한데 어느 쪽은 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한 사람은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없죠. 어느 한 사람 강의 듣는 사람은 없고, 민법을 내가 강의 들으면 저 선생님이 강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꾸 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비용이잖아요.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두 팀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혼자인데 나중에요 1월달, 2월달에 다른 선생님한테 민법 강의를 의뢰해가지고 강의를 올려놓을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요 해가지고 전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60, 70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여러분 동영상 원래 이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40만 그러면 100여만 원 이상의 것이 여러분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강의 같은 것을 민법만 이제 얘기를 해요. 민법은 강의를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월요일이죠. 월요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이렇게 있어요. 목요일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목요일의 특강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날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뭘 가지고 하냐, 문제집 강의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문제집을 하는데 첫날 강의해가지고 문제집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모아가지고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오전반 있죠. 오전반은 이제 정규 강의죠. 정규 강의가 있고요. 야간반 있죠. 야간반도 뭐가 있다? 정규 강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요, 오후에 오늘 2시인데 3시부터 5시가 되기 전까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여기서요 다시 요약 강의를 해요. 요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민법 총칙이 나가면 여기서 물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목요일날 여기는 뭐냐, 채권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한 달 사이에 다 했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은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봤던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는데, 대부분이 다 처음 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더 헷갈린다고 작년에 그래가지고요. 이제 올해는 그 학생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정규 강의를 4시간 강의를 하죠. 이 4시간 강의한 것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사이에 요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는 넓게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짧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공법 선생님이 이제 호우디가 우리하고 그래서 제일 멀쩡한 선생님이 있어요. 동법이라고 목요일날 오실 거예요. 진짜 호우디 멀쩡해요. 알겠죠? 근데 그 선생님 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면 한장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한장 공법은 공법의 그 두꺼운 것을 한 장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이제 귀에 꽂고 이렇게 다니면 올해 모든 학생,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 공법 과목 때문에 큰 이득을 받죠. 2차에서. 거의 30개 밑에짜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공법을 30개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요. 학생들 대부분이 다 30개예요.
여러분 나중에 합격자들 오면 점수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나오죠. 그걸 찍어가지고 다 올릴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이 30개 밑에 30개를 맞았다 하면 공법을 다 고득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과목들이 적은 것은 한 장 공법이라는 그 과목을 통해서 공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십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 30몇 시간짜리를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정규 강의 4시간짜리를 압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거 한번 듣고 이걸 들으면 이것만 들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게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약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뭐냐면, 목요일 날은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가요? 어떤 것은 1번 풀고 어떤 것도 4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4번으로 이렇게요. 이거 지금 설명하기 약간 무리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뒤에 내용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목요일 날은 이 문제집을요, 민법 총칙이 지금 기초 11월, 12월, 1월, 2월 강의에 330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나중에 7월달, 8월달에 나온 문제가 300문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문제의 양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또 한번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강의할 때는 1번 풀다가 5번 풀다가 4번 풀다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이론을 설명을 다시 하고 문제를 1번부터 순서대로 1번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2개월 안에, 2월달 안에.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 번씩 풀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의요, 뇌의 잔량이 남아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바로 배운 것을 오후에요. 오후에 여러분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오전에 배웠던 그 4시간을 줄여가지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사이에 요약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목요일날 다시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법을 여러분요, 다른 학원에서 민법을 들으면 2개월 다음에 내가 지금 오늘 강의를 2개월 뒤에 듣는단 말이죠. 그럼 기억이 남아있겠어요? 알았죠? 그걸 4번 듣고 시험 치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제로 학원에서 보면 공부를 1년 만에 단기간 안에 우리 학원처럼 1년 만에 동차로 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학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뭐냐? 3년, 4년 하죠.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중에서 시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인데 민법이 전체 양의 반을 차지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반을 차지한 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다른 학원에서 3년 정도 공부할 것을 여러분요 1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3번을 3개월, 2개월마다 3번을 듣는 것하고 1개월 안에 2개월 안에 2개월씩 해가지고 3번 듣는 거하고 2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3번 듣는 것은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여기도 한 번 하고 여기도 다시 한 번 하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또 할 때는 뭐냐면 이론하고 여기는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이론하고 문제를 푸는데 전체는 문제를 풀지 못하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강의하고 그 부분에 문제를 푼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론만 하죠. 이론만 요약을 하죠. 여기는 이론하고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쫙 설명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한 주간 안에 3번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뇌가 있는 사람은 그것은 당연히 앉아있어도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단군 이론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학원이 이런 농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한 것은 물론 이제 학생들이 뭐가 있냐면 리더 그룹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리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앞에서 끌고 가는, 우리가요 리더자가 아니고 리드하는 그룹이 필요하다. 리드.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룹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씩 시간이라든가 투자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시간 투자가 적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너무 조바심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드 그룹이 있을 때 앞으로 이끌고 가는 그룹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도 공부해야 돼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학원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오는 것은 그런 그룹들이 2-3명이 이렇게요 그런 그룹들이 앞에서 이렇게 딱 끌고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이제 자각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다. 또 서로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상요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신 것은 남의 학원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매진해야 되고, 우리가 이 학원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이제 이 학원이 이렇게 학기자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이런 데도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무슨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고, 강의실 안에서는 처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요, 떠들어봤자 있잖아요. 내년 10월달 있잖아요. 10월달 마지막 주 있죠. 마지막 주에 어떤 사람은 전화기가 켜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누구는 학교 있고 누구는 학교 가지 않아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요, 좀 자숙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쉬는 시간에 조금 무슨 말을 해야 된다거나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다른 토킹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잠깐 밖에 나가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의실 안에서는 처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길러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리드 그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요, 점수는 어떤 사람 90점 나오라고 그래. 그 사람 뭐 똑똑하니까 나오겠죠. 나도 점수가 65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혀 스트레스 쌓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 스트레스 쌓이냐? 50점일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50점일 때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나는 점수가 고득점은 아니어도 65점 꾸준히 나와. 그럼 나도 학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뭐냐면 난 저 사람은 65점 꾸준히 나오는데 나는 50점이야. 그랬을 때 이제 화가 나고 조금 무슨 말을 했을 때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죠. 별로 별것도 아닌데 시끄러운데 서로가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내가요, 기본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뭐가 생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그랬지만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자기 각자의 돈을 내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토킹하거나 가벼운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크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밖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기 올해 원주 학생들처럼 여러분들이 더 높은 합격률로 더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모든 그런 정도의 노하우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 모든 과목에 다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을요, 그런 수준을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학원 시스템에 잘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한테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강의할 거예요. 잠깐 물어보겠는데, 오늘 오후에 강의 못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후에. 나머지는 들 수 있어요? 강의를 일단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